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2월 18일 월요일 국내 시장을 건드렸습니다. 자,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어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날씨는 춥다고 해도 최근의 주식시장의 흐름처럼 이런 흐름이라면 계속 견딜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별다른 변동은 없었습니다. 0.1%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1.5% 급등과 함께 85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먼저 코스피예요. 코스피는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변동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합병 이슈가 있는 셀트리온이라든지 또 2차전지 관련주 포스코홀딩스죠. 그리고 LG화학, 포스코퓨처엠, 대체적으로 2차전지 업종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등이 있었고,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업종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미약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간만 오랜만에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2천억이면 비교적 많은 매도 물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직전에 들어왔던 것에 비한다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대금을 보더라도 3일 연속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과거를 돌려보더라도 지난 6월쯤에 하루 거래대금이 10조 원대였죠. 그 이후로는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은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3거래일 연속으로 굉장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였고요. 연기금이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은 많은 매수세는 아니었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하고 조금은 비슷한 수급이었죠. 반대로 에코프로라든지 또 에코프로비엠,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포스코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최근 3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종목은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많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상장 당시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이 종목을 주도했었다면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개인보다는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손바뀜이 발생이 되었고,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는 이 그룹주만의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연말 내내 계속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비엠, 기아,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그룹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또 에너지솔루션까지 포괄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 더 넓게 본다면 전기차 관련주, 오늘은 이쪽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G화학, SK하이닉스, HMM, LIG넥스원,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 쪽에 많이 집중을 했었죠.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변동 없이 다소 조용하게 마무리되었어요. 나스닥이 0.3%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하루의 등락을 보더라도 0.6% 안쪽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은 다소 조용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S&P 500은 보합이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비슷하게 0.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은 다소 조용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 지수는 0.48%,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위에 꼬리를 달긴 했지만 일단 3대 지수 대비 가장 흐름이 좋았었고, 또 직전 고점을 돌파한 위치를 보더라도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두 개의 시장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개별 시장마다 업종들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고, 한마디로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술주를 포함할 수가 있고, 대체적으로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이쪽과 더 어울리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과 S&P 500에 비해서 반도체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반대로 니케이는 0.7% 하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상해 지수도 마찬가지로 0.1%의 소폭의 약세 흐름과 함께 직전 저점을 이탈할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오늘은 코스닥 쪽이 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선호하는 시장이거든요. 물론 오늘 코스닥을 주도하는 것은
개인보다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쪽 이쪽에서 보다 크게 주도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코스닥 쪽은 개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시장이다. 그 점을 먼저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럼 해외 증시에 비해서 유독 국내 증시의 코스닥이 강했던 이유. 저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가 결정적인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는 한 2주 전쯤에 나왔었죠. 그런데 경제부총리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때문에 이번 주에 약간의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었던 중요한 한 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 나온 뉴스를 보면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개인들이 선호하는 코스닥 시장 그쪽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인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오늘은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개인들의 물량에 유출이 없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조그만 수급에 의해서도 시장이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새어나올 수 있는 그 물량들에 대한 수도꼭지를 잠글 수가 있고 그건 한마디로 작은 매수에 의해서 오늘처럼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저는 이러한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는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2차원지 관련주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는 지난주에 미국 정부에서 인플레 법안 세액공제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그에 따라 한 차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긍정적인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가 나왔고 또 과거의 수급을 보면 자, 날짜를 올해 2월부터 7월 말까지를 한번 제가 표기를 해봤거든요. 지난번에 에코프로가 급등이 나왔을 때 그 해당 기간 동안인데 에코프로의 주가를 주도했던 것은 외국인 기관도 아닌 철저하게 개인의 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원지 중에서도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보다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 충분히 매력적인 재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외에 또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2차원지 내에서는 저는 양극재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비엠 지난번에 공매도 이슈가 나오고 나서 그 고점 부근을 포스코 퓨처엠도 뚫어주었고 에코프로 비엠도 마찬가지로 그 고점을 확연하게 뚫어주었거든요. 그래서 양극재는 특히 업황 자체는 아직 좋지는 않습니다. 자, 최근에 리튬 선물 가격을 보시면 올 한 해 계속 하락세만 이어졌었고 최고점에서 지금 가격까지 거의 6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을 봤을 때는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다. 그 점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업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모든 걸 주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예시로 드는 것이 삼성전자의 2018년하고 2019년 차트 그걸 항상 예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8년 당시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이 나왔고 또 19년도에는 실적이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되려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미리 주가는 선반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고 때문에 지금의 양극재 업종들도 보면 아무리 리튬 가격이 많이 빠진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지금 가격이 아닌 앞으로 미래 가격들 지금보다 리튬 가격이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베팅을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반등도 그런 관점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고요. 또 최근 들어 테슬라의 반등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 가이던스 발표 이것도 2차원지가 더 이상 나빠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하나의 해석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복합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등이라든지 또 양극재 관련주의 상승 그건 대체적으로 개인이 주도하는 업종이고 또 더 이상 나빠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된다면 오히려 실적이라든지 업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주가는 되려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런 시점은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왔잖아요. 대체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완화 그게 조금은 시장의 투심을 끌어올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이런 이슈는 주가를 길게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발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쁜 재료는 아닌 만큼 한번 내용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 급격하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연말이 며칠 남진 않았지만 연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초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내년 시장을 위한 업종들 그 업종들은 무엇이 있을까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